외동딸 키우는 엄마라면 꼭 보세요. 사회성은 이렇게 길러집니다. 얼마 전에 태권숲에 8살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이가 쉬는 시간마다 혼자 앉아 있다고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딸 키우는 엄마라면 이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회성이 걱정되는 딸에게 엄마가 당장 오늘부터 해줄 수 있는 3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부가 알려주는 딸내미 교육. 오늘은 딸의 사회성 이야기입니다. 엄마, 딸이 친구가 없다는 말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딸 성격이 원래 소극적이라서 그런가? 내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게 해서 그런가? 외동이라서 어울리는 법을 못 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죠. 그런데요,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부가 10년 넘게 여자아이만 지켜본 결과 사회성이 걱정되는 딸에게는 3가지 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신호, 놀이에 중간부터 못 끼어듭니다. 8살, 9살 아이들은 이미 놀고 있는 무리에 중간부터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이건 성격이 소극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놀이의 흐름을 다시 만들어줄 만큼 아직 능력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걸 보고 우리 딸만 못 끼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해하시죠. 왜 우리 딸만 이러는 걸까? 이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 신호, 양보를 어려워합니다. 특히 외동인 딸은 집에서 나눠본 경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는 이기적이야 라고 말하면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누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신호, 갈등이 생기면 도망칩니다. 친구랑 다투면 바로 안 놀아 하고 돌아서는 딸, 혹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는 딸. 이 아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풀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도망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매일 부딪히잖아요. 싸우고, 울고, 화해하고.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풀어야 해요. 그 과정에서 사회성이 자라는 거예요. 사회성은 혼자 서 있는 나무에게선 자라지 않아요. 숲에서 부딪히고 비비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동인 딸에게는 이 숲이 없었던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엄마, 잠깐 멈추고 이 말 좀 들어주세요. 외동이라서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닐까? 둘째를 낳았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하고 계시죠? 저도 도장에서 이런 엄마를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 엄마들 표정이 다 똑같아요. 미안함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에요. 엄마 연구 결과를 보면요. 외동 아이의 사회성은 초등 고학년이 되면 형제 있는 아이와 격차가 거의 사라져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딸이 혼자 앉아 있다고 해서 평생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이 사실을 현장에서 매일 확인해요. 태권숲은 없는 언니를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없는 동생을 낳아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함께 땀 흘리고 줄을 서고 짝을 맞춰 움직이다 보면요. 도장 안에서 언니가 생기고 동생이 생겨요. 자매가 없어도 자매처럼 부딪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외동인 딸에게 이 경험은 정말 크거든요. 집에서는 갈등을 풀 상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장에서는 매일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양보도 해야 하고 기다림도 배우고 다투고 나서 다시 손을 잡아야 해요.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집에서 매일 하는 그 경험을 우리 딸은 도장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이라 몰랐던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마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엄마의 불안은 딸에게 옮아갑니다. 엄마가 사회성을 걱정하면서 조급해지면 딸은 그 조급함을 느껴요. 나는 뭔가 부족한 아이인가 보다. 이 생각이 딸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숨을 고르셔야 해요. 딸을 바꾸기 전에 엄마의 불안부터 내려놓으셔야 해요. 엄마가 단단하면 딸도 단단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딸 걱정하는 엄마,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엄마가 당장 오늘부터 해줄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바꾸세요. 엄마들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오늘 누구랑 놀았어? 이 질문, 엄마는 걱정이 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요, 이 질문이 시험처럼 느껴져요. 나는 오늘도 혼자였는데 뭐라고 대답하지? 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오늘 제일 재밌었던 거 뭐야? 오늘 웃긴 일 있었어. 이 질문은 친구가 있든 없든 대답할 수 있어요. 딸의 하루를 친구 관계로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딸에게 나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사회성의 시작은 나는 괜찮다 라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작은 갈등을 허락하세요.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딸이 친구랑 다투면 바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 안 돼. 양보해야지. 마음은 이해해요. 엄마니까 빨리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딸은 갈등을 스스로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게 돼요. 제 책에서도 다뤘지만 사회성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다치고 다시 다가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딸이 친구랑 다투면요. 바로 뛰어들지 마세요. 3분만 지켜보세요. 어떻게 할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물론 때리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들어가셔야 해요. 하지만 말로 다투는 정도라면 딸에게 풀어볼 기회를 주세요. 태권숲에서 이런 걸 매일 봐요. 지금은 겨루기에서 당당하게 상대를 마주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는요. 옆에 아이가 오기만 해도 뒤로 물러서는 아이였어요. 짝을 맞춰 연습하는 것도 싫다고 울었어요. 그런데 도장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줄을 서야 하고 짝이 정해지고 같이 움직여야 해요. 줄을 서는 법을 배운 아이는 세상의 규칙도 배운 거예요. 처음에는 울면서 줄을 섰어요. 2달 뒤에는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 서더라고요. 3달 뒤에는 옆에 새로운 아이에게 여기 서면 돼 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무슨 특별한 사회성 수업을 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이 쌓인 거예요. 세 번째,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엄마들이 딸 사회성이 걱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키즈 카페에 데려가고 놀이 모임을 잡고 학원을 늘려요. 많이 만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사회성은 사람 수가 아니에요. 함께 규칙을 정하고 협력하고 갈등을 풀어보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몸으로 하는 활동을 권해드려요. 딸이 다른 아이와 함께 몸을 쓰는 경험, 줄넘기를 같이 하든 달리기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몸이 부딪히는 순간 말로는 안 되는 소통이 시작돼요. 태권숲에서 아이들이 단체 품새를 할 때 보면요. 블라인드를 내리는 순간 아이들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요. 바깥에서는 조용하던 아이가 도장에서는 기합을 넣어요.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몸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만 있는 환경에서는 더 빨라요. 비교하는 시선이 없으니까 서로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1대1 몸 기질 진단을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아이는 큰 동작에서 자신감을 얻고 어떤 아이는 작은 동작을 반복할 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 아이의 몸 성향에 맞춰주면 사회성도 훨씬 빨리 자라요. 엄마, 정리해 볼게요. 딸의 사회성이 걱정될 때 오늘부터 이 3가지를 해 주세요. 하나, 질문을 바꾸세요. 누구랑 놀았어? 대신 뭐가 재밌었어? 2, 작은 갈등을 허락하세요. 3분만 지켜보세요. 3,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사람 수가 아니라 함께하는 경험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지금 혼자 앉아있는 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아요. 줄을 설 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친구가 같이 하자, 고 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다투고 나서 미안해,를 혼자 말해보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모이면요. 1년 뒤 우리 딸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가 돼 있을 거예요.
딸의 성장은 직선이 아닙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가장 크게 자라는 때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엄마라면 이미 우리 딸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예요. 딸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숲을 만나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엄마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요.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사부가 알려주는 딸내미 교육, 다음에도 우리 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딸 때문에 고민 많은 엄마들, 이사부가 함께합니다.